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관광기본법 그리고 챕터 2번에 나와 있는 관광진흥법 앞부분 총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 나와 있는 관광기본법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의 시책 같은 경우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정부의 시책이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3가지를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암기하시는 게 좀 어려우면 주로 나오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적어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법들이 그렇습니다. 1조에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목적에 나오고요. 이 시험과 관련해서도 이 목적과 관련된 시험 그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관광기본법,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들이 모두 목적이 존재하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관광기본법의 목적이냐, 관광진흥법의 목적이냐, 뭐 국제회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데 관광기본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기본법은 관광과 관련된 법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다른 법들을 만들기 위한 뭐 틀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기본법의 목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1조에 나와 있는 목적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이 다른 특히 관광진흥법의 목적과 섞여서 문제가 나올 때 특히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기본법의 목적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법은 첫 번째,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 관광을 진흥시키는 방향을 그 다음에 시책을 이렇게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한다고 합니다. 국제 친선을 증진하겠다. 친선이요. 일단 국제 친선을 어떻게 증진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국제 친선, 다른 나라와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국민 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경제를 그냥 발전시킬 것이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쓰진 않겠습니다. 건전한 국민 관광.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관광 밑줄 치실게요. 국민관광을 밑줄 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 중에 국민관광이라는 법이 최초로 그러니까 국민관광이라는 법이 여기에 그 관광기본법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작성한 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관광기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목적도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겨서 외우셔야 됩니다.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국민경제 발전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국민관광의 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4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시책입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죠. 14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기본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목적을 물어보거나 이 시책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외우시는 거고 두 번째 시책은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한다. 밑줄 어디다가 기본적이고예요. 아시죠?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3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러한 그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1번 관광진흥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근데 어디다 밑줄을 치냐면 동그라미를 치시죠. 자, 정부는에다 동그라미 치시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주체가 돼서 5년마다 기본적인 여기 나와 있는 그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거 정부가 5년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차보고입니다. 자,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밑줄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제가 그 일반적인 여러분들 삼권분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부는 보시는 것처럼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입법부를 우리가 국회라고 부르고요. 자, 행정부를 정부라고 부르고요. 사법부를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 세 개의 국가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입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또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사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하도록 하는 게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연차보고에 보시면 정부가 어떤 일을 했단 말이죠. 정부가 했으니까 정부는 국회에다가 이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여러분들 그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그 통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 보실게요.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자, 국회한테 보고해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느냐? 여기 밑줄 친 것처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회는요. 1년 내내 그 어떤 회의가 열리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임시회와 정기회라는 게 있는데 정기회는 9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10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국정감사를 또는 조세에 관한 세입 세출에 관한 내용을 그 심사하는 기간이 정기국회 기간인데 이 정기국회 그러니까 9월 1일이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정부는 국회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는 이 제공된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정기국회 동안 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밑줄 치셔야 되는 내용. 자, 정부는 매년 관광의 시책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언제까지?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어디에다가? 국회에다 보고해라.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라든지 정기국회 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험에 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법제상의 조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자,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국가죠. 아까 제가 입법부, 자, 그러니까 국회, 그 다음에 정부, 법원, 이걸 세 개의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이걸 국가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국가는 2조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따른 자,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라.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국가는 국회에다가 법을 만들어라
또 어떤 재정상의 어떤 검토를 해봐라. 그 다음에 정부에다가는 행정상의 조치를 한번 취해봐라라고 국가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의 차이, 1번, 2번과 3번의 차이가 뭐예요? 주어가 바뀌었다. 위에 두 개는 정부는 정부는인데 이번에 세 번째는 국가는 이라고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 협조입니다. 여기는 보실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다 밑줄 치셔야 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4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관광객의 유치, 외국 관광객의 유치입니다. 자, 정부는 또 마찬가지로 정부네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 밑줄 치실게요. 1번 이렇게 쓰시고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1번 정부는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셨더니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래요. 출입국 절차.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입국을 하려고 봤더니 막 출입국 절차가 막 너무 뭐 어렵고 뭐 난해해서 막 입국하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걸리면 또 그 나라에 오기 싫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워낙에 뭐 요즘에 중국과 관련해서 뭐 어떤 그 바이러스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창궐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상해나 북경 이런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할 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입국자가 어떤 외국인이 입국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여권 거부 대조를 한다든지 여권의 진위 여부를 볼 텐데 이 제가 갔던 곳은 뭐 최근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곳인가 봐요. 갔더니 한 사람이 입국하는데 한 사람을 그 검토하는 시간이 2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걸리나 봤더니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있기는 있는데 컴퓨터는 단순히 그냥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외국인의 신분을 전화로 조회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월권 번호를 불러주고 국적이 어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출입국 절차가 상당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출입국 절차를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힘쓰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자,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라고 이렇게 정부에게 법으로서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관광 여건의 조성 이렇게 나왔네요. 자, 8조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 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7번 관광자원의 보호 이렇게 나왔네요.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입니다. 자, 밑줄 관광사업 이렇게 밑줄 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이란 좀 동그라미 치실게요. 관광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해라.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자, 밑줄 치실게요. 관광 종사자. 그래서 종사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8번을 하면서 어디다 밑줄을 치시라 그랬냐면 자, 관광사업에다 밑줄 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9번에 관광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종사자에다 밑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에는 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자, 종사자에도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 뒷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보실게요. 관광사업을 뭐 하라 그랬어요? 지도하고 육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라. 정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광 종사자를 지도하고 육성해라. 틀렸죠. 자, 관광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이고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광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시험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관광 종사자가 되실 분들인데
이제 관광 종사자분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를 뭐 얼만큼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능력은 얼만큼 갖춰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을 가이드 하거나 외국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이렇게 시책을 강구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지 관광 종사자를 지도 육성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자, 관광지 밑줄 치시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번 국민관광의 발전. 국민관광 또 나왔죠? 자,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의 발전. 계속해서 보시니까 제목이 정부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좀 다르죠. 하나는 국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는 법제상, 행정상, 뭐 재정상 어떤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가 달랐던 게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1번도 정부는이었고요. 12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해라 이렇게 나와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뭐예요? 자, 보니까 딱 들어도 보시니까 돈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놔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 발전, 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해라 이런 뜻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마련해서 관광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별표 치실게요. 뭐 최근에 여기 중요한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치셔야 되는데, 국가관광전략회의입니다. 자,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 조정, 관광진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밑줄입니다.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자, 심의하고 조정. 이렇게 깊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기 위해. 자, 밑줄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 그러니까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국회의장 소속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틀리게 하니까 국무총리 소속이구나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반드시 제가 강조한 부분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별로 되지 않지만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챕터 2번 보실게요. 관광진흥법입니다. 자, 관광진흥법, 관광기본법을 봤고요. 자, 이제 관광기본법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는 관광진흥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1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목적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의 1조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목적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관광기본법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시면, 기본법은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자, 진흥법은 조금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에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금 구체적이죠. 아까는 국제 친선을 증진하자.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인데, 이제는 관광진흥법은 관광의 발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일을 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관광 뭐예요? 여건 조성해라. 관광 여건 조성해라.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자, 관광 자원 개발해라. 관광 자원 개발해라.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관광 사업을 육성해라. 관광 사업을 뭐해라? 육성해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해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기본법의 목적 네 가지랑 그 다음에 진흥법의 목적 네 가지
가끔 섞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조 됐고요. 자, 2조 봤더니 이제 이 관광진흥법이 실제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는 25개의 문제 중에 매년 18문제에서 19문제가 진흥법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진흥법은 이제 그 수업 시간도 가장 길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 정도 보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관광진흥법에서 필요한 어떤 중요한 내용을 큰 틀에서 한번 먼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조항을 이렇게 꼼꼼히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법의 틀을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광 사업이란 어떤 것이 있고 관광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큰 틀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정의만 먼저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셨죠? 특히 법에서는 용어의 정의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법전을 보신 적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자, 일반인이 법전을 보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뭐 주변에서 듣습니다. 뭐 이런 걸 하면 법을 어기는 뭐 범법행위야 또는 뭐 불법행위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법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그런 용어와 법률 용어가 조금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시험에서도 이 용어를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사업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실게요. 관광지에 놀러 갔단 말이죠. 관광지에 놀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 자판을 깔고 어떤 물건을 팔고 있어요. 관광사업일까요? 아닐까요? 포괄적인 범위에 있어서는 관광사업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법원에 또는 국가의 뭐 정부로부터 뭐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뭐 승인을 받았는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뭐 법이 허용하든 범위든 허용하지 않는 범위든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관광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광진흥법에서는 이런 것만 관광사업으로 볼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관광법에서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사업자는 또 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봤더니 관광사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서 우리가 관광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사업이 과연 어떤 걸 관광사업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보실게요. 관광객을 위해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역은 서비스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운송을 제공한다든지 숙박, 운동, 오락, 휴양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또는 뭐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그런 것은 관광사업으로 보겠다라고 하네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2번에 보실게요. 자, 관광사업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자는 무엇이냐? 관광사업은 관광객에게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이 관광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사업자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아줌마를 관광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셔도 못 보겠죠. 그런 아줌마들은. 자, 보시면 관광사업자는 위에 이야기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보실게요. 밑줄입니다.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허가를 받거나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아시겠죠? 그래서 관광사업자라고 한다라면 위에서 이야기한 관광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을 관광사업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에서 인정받는 관광사업이 되어서
그걸 영위하는 사람들을 관광 사업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관광 사업자들은 이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 일단은 보실게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자, 언어상 허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서 제가 허가를 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허가 신청서를 내면 이제 그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는 이제 그 기관의 관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등록입니다. 아시겠죠? 등록은 좀 쉬워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에 등록만 하면 돼요. 거기서 허가를 해주든 말든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등록이 그다음 순서로 따지면 이게 가장 어렵고 이게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지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는 가장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신고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그냥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신고 가장 쉬운 거고 관광사업자란 이런 관광사업을 등록하거나 허가받거나 지정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관광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절차가 있다. 자, 3번 기획여행입니다. 자, 밑줄. 자, 기획여행 밑줄 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용어가 기획여행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기획여행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획여행은요.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저녁에 가끔 틀면 해외여행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선전하는 홈쇼핑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기획여행이에요. 아시겠죠? 보실게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밑줄입니다. 국외여행을 하려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해외여행을 광고하는 홈쇼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국외여행을 그러니까 국내 여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놀러 가는 여행 상품을 팔아요. 기획여행 아닙니다. 자, 어떤 거예요? 자, 이거는 국외 여행은 해외. 그러니까 기획여행은 국외 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라든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자,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해서 실시하는 여행을 기획여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획여행은 여기 나온 것처럼 목적지, 일정, 예를 들어서 뭐 청도에 간다 그러면 청도라는 목적지에 일정은 몇 월 며칠부터 2박 3일, 뭐 몇 월 며칠부터 3박 4일. 그 다음에 여행자가 제공받은 운송 또는 뭐 예를 들어 국적기를 타고 간다.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거기 가면 뭐 안마를 몇 번 받더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숙박 어디서 자더라. 뭐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요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청도 여행 이렇게 나오면 요금 뭐 49만 9천 원부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해서 실시하는 여행을 우리는 기획여행이다. 그래서 기획여행 국외여행만을 기획여행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회원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회원 이러면 관광진흥법에서 나오는 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서 회원은 이런 사람만을 회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보실게요.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 자, 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회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밑줄 치실게요. 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로 등록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려면 제가 예를 들어 호텔업을 한다고 칠게요. 자, 호텔을 하고 싶어. 호텔을 큰 걸 하나 짓고 싶은데 제가 돈이 많아요. 아시겠죠? 돈이 많아서 호텔을 지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가가지고 호텔을 딱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국가에 물어보지도 않고 호텔을 떡 지은 다음에 이제 호텔을 지었으니까요. 자,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등록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요건을 갖춘 다음에 등록을 하면 호텔을 영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호텔을 지어가지고 딱 국가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야, 너는 요건이 틀렸어. 원래 호텔을 하려면 적어도 객실을 20개 이상 가져야 되는데 너 지금 호텔 19개뿐이 객실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호텔 등록 안 돼. 얼마나 큰 낭패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떤 관광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호텔을 해도 되겠습니까? 호텔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승인을 검토합니다. 이 사항을 지금 승인 검토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호텔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승인을 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국가로부터 이제 사업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그 관광 시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자를 회원이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번 공유자 이렇게 나왔네요. 공유자. 자, 공유자는 보실게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자. 자, 그렇게 볼게요.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의 승인 얻은 자입니다. 로부터 분양받은 자, 동그라미 분양받은 자라고 나왔습니다. 분양받은 자를 공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호텔을 했단 말이죠. 제가 호텔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호텔을 만들어서 호텔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호텔업으로 등록을 딱 했는데, 자, 제가 이 호텔이 손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묵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일부 호텔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냥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텔의 일부를 어떤 다른 분에게 이렇게 그 약간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분양을 해줘요. 아시겠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너 이 호텔의 일부분을 네 소유로 좀 가져가. 그러면서 돈을 받아갖고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분양받은 자들을 공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호텔은 원래 분양은 안 됩니다. 호텔은 함부로. 하지만 공유자라고 하면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지 보시겠습니다. 밑줄. 자, 기출이죠. 그 이유가 관광지 밑줄, 관광단지 밑줄, 관광특구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6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7번 밑줄 치시고 11번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자 6번에 관광지 나왔고 관광단지 나왔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지가 제일 커요. 아시겠죠? 관광단지. 그 다음에 관광지들이 그 안에 단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특히 많이 나와서 자, 여러 가지 법적 혜택을 주는 곳을 우리는 관광 특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크다? 관광 단지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관광지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들 중에서 관광지 제 두 개로 묶었는데 관광지들 중에서 이렇게 특히 외국인이 많이 와요. 외국인이 많이 와서 관광에 많은 발전을 이렇게 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법률의 어떤 규제를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정한 구역을 관광특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가 가장 크고 관광지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이렇게 외국인과 관련된 것을 관광특구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지부터 보실게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 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관광지라고 합니다. 자,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동그라미예요. 아시겠죠? 관광시설을 또 밑줄 종합적으로 동그라미. 자, 개발하는 관광 거점 동그라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각종 여기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관광 거점 지역이다. 자, 이게 클 거자죠. 다 크다. 큰 지역이다. 이걸 관광 단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먼저 보실게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밑줄 아셨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관련되면 관광특구라고 그래요. 자,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밑줄 자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앞에 내용은 좀 어렵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여기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오면 호텔이 좀 많아야지 외국인들이 관광을 통해서 이용하기가 쉽고 관광객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숙소 같은 게 좀 많아야 또 숙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관광 수입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무렇게나 숙소를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라는 건. 그러면
호텔에 대한 등록 기준이 이렇게 있을 텐데 호텔 하려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객실이 20개 이상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관광특구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 관광특구 중에 명동 같은 데가 관광특구에 해당하는데 거기는 20인이 묵을 만한 그 호텔을 지을 만한 장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관광특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서 한 10개만 객실이 있어도 호텔로 등록해 줄게 라고 하는 지역이 관광특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특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련됐다. 그 다음에 관광 여건 등을 좀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셨고요. 그래서 6번, 7번, 11번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민간개발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민간개발자.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무슨 자 이러면 그죠? 무슨 자 이러면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보통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법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자, 이게 실제로 민법에서는 사람을요 2개로 두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인이라는 것과 하나는 자, 법인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자연인은 여러분들처럼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목숨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하는 것이고 법인은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뭐 민법상으로는 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자, 그냥 회사를 법인으로 둬요. 자, 이해하셨죠? 그럼 왜 회사를 법인으로 두느냐? 회사를 법인으로 둔다는 얘기는 민사거래나 상사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이렇게 사람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휴대폰을 쓰실 거예요. 뭐 SKT라든지 뭐 KT라든지 그다음에 LG, U+ 이걸 쓰실 텐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휴대폰 계약할 때 SKT를 쓴다고 할게요. 자, SKT를 쓰면 SK텔레콤이랑 계약하셨나요? 아니면 SK텔레콤의 사장님하고 거래하셨나요? 계약을 하셨나요? 당연히 뭐예요? SKT랑 거래를 한 거예요. 이 SKT가 법인이라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 법인 제도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휴대폰 SKT가 한 1,000만 명 이상 가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SKT의 그 SKT의 사장님하고 1,000만 명이 계약을 맺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괜찮아 지금까지는. 근데 문제가 갑자기 다음 날 이 사장님이 뭘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계약서는 다 이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장하고 또 계약서를 1,000만 불 또 다시 작성해야 돼.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다가 법인격을 준다 그래요. 법인격을 준다 그래서 어떤 상사거래나 민사거래에서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민간 개발자는 일반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렇게 민간 개발자로 두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조성계획.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조성계획이라고 한다.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자, 여기서 관광단지 안팎 치시면 되겠죠. 지원시설은 관광단지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안이라든지 밖에 있는 시설 모두를 우리는 지원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팎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여행이용권이네요. 관광 취약계층이 자 밑줄. 그러니까 관광 취약계층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못 번다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노약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아주 어린 아이들 또 장애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자 증표를 말한다. 그래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냥 이거죠. 실제로 어떤 증표라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부터 여러분들 혹시나 뭐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그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한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 거기에 이렇게 운전면허증이 나오고 그게 지금의 우리가 갖고 다니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그 뭐 신분증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넣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증표라는 거는 이렇게 반드시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손에 잡혀야 되는 건 아니고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그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을 해서 여행 이용권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화관광 해설사 이렇게 있네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한다. 자, 문화관광 해설사는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볼 수 있냐면 가장 가까운 데는 뭐 광화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복궁 이런 데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쪽에 투어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시부터 1시까지는 한국어로,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일본어로, 2시부터 3시까지는 뭐 영어로, 3시부터 4시까지는 일본, 뭐 중국어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 어떤 여행 그 경복궁 같은 데 사람들이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어로 그 경복궁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에 딱 가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차시고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분 앞에 있으면 그분이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안내를, 그리고 역사라든지 문화예술 자원 등에 대한 관광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문화관광 해설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관광진흥법까지 그때 용어 정의까지 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챕터 1 관광기본법에서는 자, 목적,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목적 4가지 외우셔야 되겠고, 정부 시책은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2조에 나와 있는 13개 정부 시책 외우는데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어디에다가, 국회에다가 관광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언제까지, 자, 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 제출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차 보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주어가 좀 다른 거. 국가는 국가는 법제상, 그 다음에 재정상,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런 내용도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챕터 2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목적 반드시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법의 목적과 진흥법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놓고 한번 써보신 다음에, 기본법의 목적은 좀 포괄적이고 진흥법의 목적은 좀 관광과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약속이다 보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하나만 하면 관광사업자는 다시, 자,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허가받거나, 그 다음에 지정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우리는 관광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획여행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3개 구분하시는 방법. 관광특구 나오면 뭐라고요? 관광특구 외국인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관광특구. 자, 그 다음에 관광단지는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각종 시설, 그 다음에 거점 지역 이게 나오면 관광단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관광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관광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고생하셨고요. 자, 2강에서는 이제 그 관광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2강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한 20-30분 정도,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이 통칙과 관련된 관광 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을 큰 틀에서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정리를 해 드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